반갑습니다. 미용실을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고객 서비스로 한층 더 상품 가치 높이기. 오늘은 제공 방법 네 번째 지식이죠. 전문 지식 플러스 잡학 지식으로 소비자의 마음 잡기에 대한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건 아닌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으니 좀 배상을 해달라, 혹은 과자를 먹어서 살이 쪘으니 배상해달라 라는 이런 식의 소송이 되게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책임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피웠다, 만약에 알았다면 안 피웠을 거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즉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리지 않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사는 환자가 설사약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설사약을 처방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 그 환자가 식중독에 걸려 있다면 이 설사약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가 아무리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도 환자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사약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진찰을 받고도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야 비로소 환자의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런 예들은 다른 업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회사라고 해서 고객의 주문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고객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무리 고객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줄 경우 나중에 불편한 설계가 되어버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이라면 고객이 매운 음식인지 모른 채 주문을 해서 곤혹을 겪기 전에 그 음식이 몹시 맵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사전에 예측하기란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알려줌으로써 고객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렇게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고객분들은 또 전문 지식만을 늘어놓는다면 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죠. 요즘의 고객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라기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이런 소비 패턴을 또 보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잡학 지식을 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잡학적인 지식이 좀 인기 있는 시대죠. 어느 편의점에서는 경쟁이 워낙 이게 치열하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DVD 같은 기호품 판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잡학 지식을 좀 이용한 POP 광고인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상품을 그냥 진열해 두기만 하는데 이 편의점에서는 DVD에 대해 주인이 영화의 볼만한 장면과 촬영 비화 등을 인터넷을 뒤져서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주인장 메모라는 이름으로 POP 광고판에 붙여서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스를 사러 온 손님이 그 POP 광고만을 보고 DVD를 구입하게 되는 등 단숨에 이렇게 객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예는 이게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POP 광고에만 좀 의존한 경우로 만약 대화를 통한 세일즈가 가능한 곳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일즈 토크를 한다면 좀 객단가는 비약적으로 좀 높아질 것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러한 POP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보단 우리 고객님들과 저와 세일즈 토크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은 우리 다이소 있죠? 다이소 같은 곳에서 가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게 구입해서 절약한 돈을 솔깃한 정보를 주는 곳에 좀 사용한다고 해요. 즉 생활 필수품들은 가능한 한 다이소 같은 데서 싸게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은 본인이 좀 필요한 즐기기 위한 DVD를 산다거나 아니면 게임팩을 산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걸 산다든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요즘의 소비 패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의 고객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자신을 되게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직원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에서 보듯이 만약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기호품도 취급하는 방안에서 아니면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고객의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본다면 객단가는 압도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용실에서도 베이직한 이런 시술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흥미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시술들을 좀 더 고안해낸다면 조금 더 높은 객단가와 우리 고객님들의 조금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렇게 앞에서 예로 들었던 편의점은 이렇게 매장에서 잘 팔리는 컵라면 랭킹을 매겨서 매월 새롭게 이렇게 진열을 했대요. 그렇게 진열을 했더니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생활 필수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예죠. 전문 지식과 잡학 지식이 상품의 가치를 이렇게 높인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먹어온 식품 제조업체가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이용한다거나 겉봉지에 표시된 것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등 좀 식생활마저 좀 위험한 시대라고 합니다. 불분명한 첨가물이 들어있거나 조리법이 좀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 업체는 미래가 없겠죠. 가능한 한 좀 알기 쉽게 표기하고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서 우리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과자를 먹어 살이 쪘다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역시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쥐박쥐 박쥐 아우 딱딱해 박쥐박쥐 박쥐 박쥐박쥐 박쥐 박쥐 안녕 박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빵빵 딸랑딸랑